선수라 보입니다. 네. 당대 최고의 두 투수가 있었죠. 롯데의 무쇠팔 사나이 최동원. 해태의 무등산 폭격기라고 불렸던 선동열 선수. 전 시대의 최고 맹주와 이제 막 그 용맹스러움을 쌓아가던 새로운 맹주 사이의 절묘한 접점. 그것이 바로 1987년도에 두 선수의 대결이 아니었나. 첫 번째 경기에서는 선동열 선수가 이깁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최동원 선수가 이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경기에서는 누가 이길까? 그래서 언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많은 압박들이 있게 되는 거죠. 무언에. 바로 1987년 5월 16일. 나는 이대로는 절대 안 내려갈란게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두 남자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퍼펙트 게임의 박희곤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구를 소재다 놓고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네. 어떤 계기셨는지. 초등학교 때 우연히 그 최동원 감독님을 만난 적이 있는 공 한번 던져보라고 그러셔서 되게 무모한 생각인데 내가 이 사람을 공을 3개 던져서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초구를 던졌는데 학교 건물 대각선 제일 꼭대기 유리창을 초구를 쳐서 홈런을 쳐서 깨버리셨어요. 최동원 감독님도 좀 심하시네요. 봉준호 감독은 괴물을 보고서 한강에 있는 괴물을 보고서 잠실대교에서 감독님께서는 이제 최동원 감독을 만나신. 저희가 어릴 때 누굴 만났죠? 장소팔 고춘자? 온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을 얼마나 그 실존의 인물들과 그 근사치로 맞춰냈냐. 저희가 이제 연습장에 첫날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송호 씨가 훨씬 잘 던져서 놀랬고 동근 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해서 놀랐어요. 완전히 기초체력부터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이 조성우 씨 같은 경우는 그 아마추어로서는 던지기 힘든 속도인 거의 100km 이상의 그 구속을 찍어서 관계자들 깜짝 놀라겠다. 프로야구에서 쓰는 스피드 머신으로 104km. 104km요. 공을 투구를 할 때 독특한 폼이 있었고 코를 맞은다든지 모자책을 2번 내린다든지 그것을 그대로 조성우 씨가 다 따라했다고 하던데 정작 영화에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한 장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밀양을 찍을 때 전도연 씨가 피아노 선생님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쳤는데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황당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 중에서 약간 나오는 장면 심지어는 조금 틀리기도 하고. 시사회 끝난 뒤에 조성우 씨가 뭐라고 안 하던가요?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일정 관객 수가 들면 이제 그 버전을 새로 만들자라고 했고. 감독님은 이미 디렉터스 컷을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내심 500만 이상 든다라고 지금 받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무슨 사고 쳤냐? 동원 형 나오는 날 같이 던지게 해주십시오. 이겨볼라니까.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실화 속의 스포츠용을 영화 속에 끌어들일 때 스포츠를 통해서 뭘 말하는 영화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스포츠에서 맞부딪히는 두 사람 그 자체를 보여준 영화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TV로 봤던 4시간 56분 동안 그분들이 뭐 무슨 설명을 해준 것도 아니고 공만 던졌을 뿐인데 왜 우리는 이분들한테 감동받았을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인간을 보여주기 이전에 그냥 고독하게 경기장에 들어선 두 검투사의 고독. 그 부분에 오히려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9회 말 끝나고 복도에서 최동원 감독님이 아파하실 때는 카메라가 쭉 빈 복도를 따라오다가 이제 끝에 최동원 감독님을 잡아요. 네. 선동열 감독님이 아프실 때는 그 복도 딱 중간에 앉혀놓고 저희가 카메라를 들거든요. 최동원 감독님이 걸어온 길의 막바지. 선동열은 지금 그 길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 좀 불친절할지언정 이들의 인생을 추측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야, 어차피 아웃될 거 뻔히 알면서 그 들어오면서 이라고 들어오냐. 아웃인지 아닌지 바로 이리 넣어봐야 알지. 어디서 터진 주둥아리 한번 씹어거리고 주둥아리 이빨로 순서를 싹 바꿔버려.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이제 사전 지식을 좀 얻었을 때는 이 경기 결과 이외의 모든 것이 좀 허구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장면은 실제 있었던 장면이다. 또는 이 장면은 철저히 영화적으로 만들어낸 장면이다. 김영철 선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아주 절친한 1년 선배세요. 네. 그런데 티격 대역하는 니네 인마 네 잘난 맛에 사는 놈 아니냐? 선배라기보다는 친구 관계가 더 질투라는 거에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또 뭐 해태버스에 불의를 붙이는 장면은 실제로는 해태하고 삼성하고의 경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 팬들이 뭐라고 할까요? 불을 지른 적은 없다고 극구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버스를 엎은 적이 있대요. 그거나 뭐. 네. 어디까지나 영화적 픽션이라는 거. 우리가 언제 불을 질러 넣어가지고 아직. 저는 사실 그 선수들과 관련된 그런 각색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감동을 받은 편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 두 대선수들을 보면서 옆에서 감탄하는 누군가가 스토리텔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드신 인물이 두 기자예요. 다 보고 났을 때 느낌은 사족 같은 캐릭터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작년에 MVP에 골든글러브까지. 와, 이제 최동원을 넘어섰다. 그 불필요한 인물이 단순히 스토리텔링 할 때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집어넣어서 야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보셨을 때 최동원 감독님, 손동열 감독님에 대한 모르는 이야기들이 정보로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이 영화 안에 아주 작은 통로일지라도 자연스럽게 어떤 경기의 시작점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약간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익숙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죠, 기자들이. 이제 최동원 선수는 한물 갔다고들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자신들의 캐릭터를 막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은 전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지점이 있거든요. 끝까지 던집니다. 내한테는 그게 야구입니다. 직접적이고 아주 쉽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동원이라는 이름만 딱 들어도 사람들이 흥분하고 손동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흥분하는 최동원 선동님 정말 맞대결. 그래서 기자들한테도 그런 반응을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고 투수가 손동열을 불 이기는 지는 우리 끝까지 가는 길아 알았다. 이분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시구나. 고통스러웠고 좌절을 많이 겪었고 그 과정까지 지난한 시간과 노력을 하셨었는데 우리도 희망이나 위안 같은 게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퍼펙트 게임. 오늘 박희원 감독님과 영화나 수다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별 좀 주셔야죠. 네네. 영화사 관계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스포츠 영웅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아는 영화.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게임. 멋지다. 내가 오랜만이다. 와.